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죠, 그죠? 그러면 직접 개입에 대한 수단. 직접 개입은 어떻게 했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죠? 공용이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공공이죠, 그죠?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오셔서 풀으셨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공 토지 비축, 특히 이제 요거는 토지 은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토지 은행.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공용 개발 들어가고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이거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는데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요거 그래서 이제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이 뭐다? 요게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세금이니까 그냥요 간접이에요, 간접이고 저번 시간에 보조개라는 거 아시죠?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간접이고. 2등번에 보시면 대부 비율도 간접이죠, 그죠? 근데 대부 비율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DTI도 이제 간접으로 봐야 되고, 금융 행정상 지원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지읒하고 치읒이 있는데 이거 묶어보세요. 이거는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토지를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슨 개입을 고르라 그랬어요. 직접 개입이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에 이제 외부 효과 했었죠, 그죠? 외부 효과에서 외부 효과가 이번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 굉장히 돌려냈거든요, 그죠? 그 2번을 가시면은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 가장 옳을까요? 오셔서 안 풀으셨어요? 자,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죠, 그죠? 1번은 가볍게 잡을 수 있죠.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아떼야 돼. 그 의도했어요? 안 했어?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2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요즘 트렌드가 얘예요. 그럼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죠. 사회가 유리하면은 부예요? 정이에요? 정.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가 불리하면 이거는 정이에요, 부예요? 부.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어떤 편익이 어떤 편익보다 크대요. 사적 편익이 무슨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보다 크죠. 그럼 우리가 어떤 편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적. 그러면 이건 사회적 편익이 적죠. 그럼 불리하니까 무슨 회복가다? 부의회복가요. 부는 제가 과대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잖아. 그럼 사회가 불리해요? 사회가 유리해요? 유리하니까 정이니까 과대다, 과소다? 과소 생산.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근데 2번에다가 별표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뭐보다 크면은 이게 무슨 회복가냐를 물어보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3번은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으로 정회복가가 발생하면은 주변에 있는 수요자들이 좋죠. 그럼 좌측, 우측. 그다음에 부회복가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줄이죠. 그러면은 손 들어보세요. 어머, 교수님 끝난 거 아니? 안 끝났어. 그냥요, 양은 줄어들어요.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가격은 상승은 맞죠? 근데 양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가 되고. 자, 우리가 또 배우셨겠지만 지역지구제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역지구제는 부회복가를 제거시켰죠.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기출됐던 거를 다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외부 효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뭐 제가 만들었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적중될 수 있는 그런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갈 거지만 3번에 가시면 무슨 규제라고 돼 있죠? 임대료 규제. 요게 이제 잘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가 거의 99% 시험에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은 4번 문제의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거의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임대료 규제예요. 보조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조세에서는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데,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196페이지로 가시면, 196페이지로 가시면, 196페이지에 지역지구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효과를 제가 안 했죠. 단기, 장기. 그죠? 왜 안 했을까요? 나중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부터 한 번도 안 나와요. 단기, 장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근데 기출이 됐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밑에 그래프보다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지구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역지구제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다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이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 구역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저번에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 만약에 여기 주택과 주택이 있고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럼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아까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였죠. 무슨 이용 규제였다? 토지 이용 규제. 그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어떻습니까? 요거를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무슨 지구제다? 지역지구제.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요거는 정해볼까요? 부해볼까요? 부해볼까. 그럼 부해볼까가 시장이 실패니까 이 외부 효과에 대한 거를 제거했으니 아까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어떤 게 핵심 포인트냐면, 자, 얘도 지역지구제도 그냥입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했습니까? 정해복과를 제거시켰어요. 부해복과를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아까 풀었듯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걸 제시했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부해복과가 저번에 시장이 실패였어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었어요? 경제적 기능이었어요? 저를 보세요. 경제적 기능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럼 지역지구제에 대한 거를 해결했다는 건 이건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예요? 그럼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죠. 찾았죠, 그죠? 요게. 그래서 아직은 안 나오는데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이제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따라서 현 세대와 후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전용주로 바꾸면은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하죠. 그럼 현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에 물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입니까? 세대 간입니까? 세대 간.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높였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지역 간이야? 이건 세대 간이야? 세대 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단기와 장기라는 경제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잡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이제 요새 출제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신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주거 전용주로 바꾸니까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죠? 공급이 불변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공급곡선이 완전히 수직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이 우리가 3억 하던 게 5억으로 껑충 튀어요.
그럼 주택 가치가 하락한다,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 상승해 버려요. 맞아요. 주택 가치 상승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 공급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소유자는 신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공급자, 그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어요. 초과이윤 얻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신축을 하겠죠. 근데 신축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이다 장기다. 장기예요. 그럼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다.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해 버려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택 가치가 내려가는 게, 자, 어떻습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그냥요, 생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생산비에 따라서 그냥이다 비용에 따라 다르다. 비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유량저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단기는 공급을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리니까, 자, 어떻습니까?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재고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근데 장기는 신축이 늘어났죠. 그럼 신축이 됐다는 자체는 이건 저량이야, 유량이야? 유량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량, 저량의 저량이,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단기도 저량이 돼요. 무슨 양이 된다? 단기. 그럼 단기의 양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장기로 신규 들어왔죠. 그럼 장기는 무슨 양이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돼. 단기, 장기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볼게. 그럼 그냥이야 비용에 따라 틀려. 그럼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지 틀리잖아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그래프가 있죠. 따라서 머리 아파. 그러면 그래프를 본다면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비용이 불변이고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내가 그래프를 몰라서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냥이야 생산 비용에 따라 틀려져.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보시면은 생산 비용 불변이라는 게 있죠. 그 비용이 바뀌어요. 비용이 불변이야. 불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와 장기가 이 생산비, 그 주택을 하나 짓는데 생산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아까 단기에서 갑니다. 원래 주택 가격이 3억이었죠. 기억나요? 3억인데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5억으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수요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기에는 그냥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신축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에요. 이렇게 금이 갔어요. 기존 주택. 보여요? 눈으로? 그럼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이제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공급을 안 늘린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증가시켜요. 맞습니까? 그럼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네. 알았어.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옛날하고 비용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지금 3억이 그냥이야. 지금도 3억이야. 3억이 된다는 게 옛날에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갔으면 지금도 1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그냥이야. 원래 들어가겠죠. 그럼 5억이 지금 그냥입니까? 원래의 가격으로 갑니까? 원래의 가격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갔나 모르겠네.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비용이 증가하면 시멘트 자재값이 오르면 그냥이야 가격 올려버려요. 옛날보다 가격 올리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단기는 신축이 돼요? 신축이 안 돼요? 안 돼서 아까 기존 주택에 금이 간 주택이 있었죠. 그러면 신축이 안 되니까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를 해. 그래서 아까 3억에서 얼마로? 5억으로. 계속 세뇌 교육을 해야 돼.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그냥이야 공급을 늘려. 정말? 그 장기는 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지금 생산비가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1억 들어갔죠.
근데 1억 들어갔는데 지금 2억 들어간대요. 그럼 가격을 원래보다 낮추겠어요? 원래보다 높이겠어요? 높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이 낮아진다, 원래보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재가에 건설해서 다녔는데 인플레에 따라서 자재값이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 산업이 거의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냥 생산비가 줄어들어. 그러면 옛날보다 가격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꾸 물어봐야 그러지 말고 단기는 신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기준주택이니까 옛날 헌주택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 외웠을 거야.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어? 이런 건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수요만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공급을 또 늘려야 돼. 그러면 장기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냥이야 생산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 원래요? 원래보다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공급은 다 늘어났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 비용 불변은 그냥이야 원래대로 가. 증가는 올라가지. 원래야 원래보다 높아지고 얘는 원래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197페이지 있어요? 그럼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의 이용을 특정 용도로 제한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주택가치 하락 위험을 감소해서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신규 애들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을 얻었죠? 이렇게. 근데 장기는 그냥요 기존 공급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니까 신규 애들이 진입을 하죠.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 그럼 이 셋 다 그냥요 양은 다 증가해. 가격 떨어지는 모습이 틀린 거죠. 맞아요? 그럼 비용 불변은 맨 밑에 가시면 그냥이야 장기적으로 가격이 불변이어서 원래대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비용 증가는 그냥요 균형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원래보다 높아지죠. 근데 비용 감소는 원래보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이에요. 양은 다 증가해요. 양은 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희소식은 20년 전서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근데 뭐냐면 출제원이 또 어떤 놈이 또 또라이 같은 애가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역지구제가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문제점은 자 우리가 항상 장점만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죠. 장점은 자 토지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은 했어요. 해서 효율성은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지역지구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좀 다른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배우셨죠? 그럼 A 지역과 B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묶여졌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지역 간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왜 그 서울에 GTX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도권 광역지철. 그럼 거기가 이제 포천이라는 데가 군사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이제 전철역이 이제 연장이 돼요. 그죠? 전철역이 연장돼서 GTX가 뚫리고 전철 연장돼서 스타필드가 생기고 대단지가 생기면 군사지역이 맞아요? 상업지가 맞아요? 그럼 중심 상업지로 바꾸는 게 좋죠? 얘기해봐요. 그럼 중심 상업지로 바꾸는 것은 이게 그냥이야 지역지구제야. 그러면 전환시켰죠? 근데 여기는 옆에는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땅값이 올라가고 여기는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는 무슨 간의 형평성이 올라갔죠? 세대 간. 근데 이거는 무슨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문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안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따라서 경직성
안 풀어줘.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 개발에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면 불법 개발이 초래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러면 자,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나? 그러면 토지 개발 및 이용 지나치게 속박되면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지역 간의 형평성.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있나? 그럼 아까 봐봐. 이거 지웠는데 아까 단기는 신규 애들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 기존 공급자가 가격이 올라갔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그 위치를 점했죠. 그럼 따라서 사전적 독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서부터 그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그 전에 독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신규 애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후적에는 이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독점의 문제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죠. 찾으셨어? 그러니까 요새 막 금수저 애들은 돈이 많은 게 지가 부자서 그래, 아버지가 부자서 그래. 그러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사후적 독점이다, 사전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전적으로 미리 그 위치를 점했죠. 그래서 초과인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초과인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체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 아까 경직성이라는 게 있었죠.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세요. 자, 획일적이라는 자체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옆으로 풀어주면은 얘도 풀어주잖아. 그럼 지나치게 너무 그냥이야 경직돼 있어. 그러면 지역 특성에 반영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개발에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요건 TDR이라는 게 있죠. 요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 오른쪽에 계획단위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왜 제가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얘네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TDR 위주로 가. 무슨 위주로 간다? TDR. TDR 잡았어요?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TDR이라는 것은 지역지구제 보완책이에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자, 동그라미 칠 테니까 얘기해봐. 지금 무슨성은 달성했어요. 근데 무슨성 문제가 생겼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죠. 맞습니까? 그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도 원래는 조닝 시스템이라고 외국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실시하다 보니까 요게 그냥이다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TDR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이전제도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그죠? TDR. 이거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린벨트 보상을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아직은 안 들어왔다. 근데 이제 미국 얘기다.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역사적 유물이나 이런 걸 이제 보존지역으로 묶어놔요. 그린벨트로. 근데 우리는 그린벨트라고 배우세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세요. 그럼 갑돌이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우발적인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 제한을 한 거죠. 그러면 손실 보상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그래서 너 재수없게 너 그린벨트 샀어. 너 평생 동안 그린벨트 묶어라. 하는 게 우리나라야. 그럼 이거 보상 안 해주는 게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근데 미국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존 지역만 있겠어요? 개발 가능 지역도 있겠어요? 그 옆에가 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거죠. 아까 지역지구제에 아까 형평성 있었죠. 그죠? 똑같이 여기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이 있다면 자, 여기는 건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되는 거야. 시장 교육에 맡긴 거죠. 공부했잖아 이거. 뭐 언제 했어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럼 우리가 개발권이라는 것은 트랜스퍼는 따라서 양도, 디벨롭 라이트는 개발권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미국도 그냥이야 용도 제한이 있어.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 줘라. 그랬더니 어머 저희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지, 그지? 그래 알았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서 얘가 소유권도 주고 얘한테 개발권을 부여해요.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그냥요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TDR 증서를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은 있지만 개발권은 없죠. 개발권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개발권을 사와서 어떨까? 그럼 공짜로 받아야 돼? 이익을 줘야 돼? 이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재정부동을 한다? 시장기구에 맡긴다. 맡기니까 손실이 완화된다는 거죠. 그럼 손실이 완화된다는 것은 아까 그냥입니까? 형평성을 완화시킨 겁니까? 완화시킨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 아직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입니까? 손실 보상을 해줍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토끼 잡는 거야. 정부가 직접 하는 거야? 시장기구에 맡긴 거야. 이게 아주 좋은 제도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게 두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TDR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사고 팔죠. 그럼 지하 공간이야, 공중 공간이야. 공중 공간 사고 파는 거죠. 사적 공중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어, 분리했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분리에 동그라미 치죠. 분리에다가. 쳤어요? 그럼 개발권 상실료나 우발 손실을 정부가 재정 부담을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다른 곳에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이익을 보상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닌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단점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개발권, TDR은 용도지역 지구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진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가능 지역에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된 어떻습니까? 제도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 여기서 못 짓는 걸 일로 다 짓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건물이 굉장히 높아집니까? 높아져 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가 교통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성은 달성을 한 거야. 근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따라서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키죠. 그러면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잖아. 그럼 토지 이용의 효율상 문제가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2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중요 기출 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이 몇 번이었었나요? 소유권을 부여한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한 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200페이지와 201페이지를 했었죠. 그래서 아예 찍어드린다면, 개발이익이라는 정의와 개발이익을 그냥에 대해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럼 개발부담금도 우리나라에 없다, 개발부담금이 있다. 있죠? 있잖아. 밑에 200페이지 맨 밑에 토지 관련 제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가로 3번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얘가 오지선다로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개발부담금이 없다, 있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폐지됐어. 토지 초과 이득세법 폐지됐죠.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됐죠.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안 했던 거는 양가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는 거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지금 여러분들 몇 회죠 올해? 몇 회인지도 몰라요? 30회, 30회. 근데 이게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면 30에서 8을 빼봐. 어려워? 그죠? 그럼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클라크는 우리나라야 외국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개발이익을 그냥 환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별표 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초과 매수라는 게 있나요? 초과 매수는 실제로 개발을 하는 게 요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정부님, 네, 제가 개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환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놈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냥이야 초과로 매수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수해 버리면은 환수를 해버린 셈이죠. 답은 초과 매수. 그럼 공공사업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이해 갔어? 그 오른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임대 공공사업의 가치지분을 환수하는 거야. 그럼 실제 개발하는 거야 초과로 매수해 버려. 주위에 땅을 아예 매수해 버리면 환수가 된다는 거지. 그냥 이해만 해, 이해만. 알겠어요? 일단 상세법은 토지를 보상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그냥 이제 개발 이익을 빼줘야 돼. 빼주고 상세하죠. 그래서 상세법이다. 토지 국유화는 말 그대로 그냥 국유화 시키는 건데 자유민주사회는 없고요. 직접부가법은 따라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하겠죠, 그죠?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별표는 치지 마세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203페이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몇 개 쳤어? 3개 쳤어요? 3개란 뜻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내가 얘기 안 해도 거기 옆에 봐봐. 파란 색깔 좀 봐봐. 이렇게 놀라질 않아? 계속 출시되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계속 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그거님 왜 이렇게 자꾸 출시돼요? 그러는데 얘가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잘 못 줄여요? 못 줄이기 때문에 혜택이 있죠. 얘기해봐요. 아니, 천천히 갈게.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그럼 정부가 임대인한테 가격 올리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 싸게 팔라는 거지. 에? 그럼 공급을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자. 그치?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는 그냥이야 전환을 못 시켜. 못 시키니까 공급이 못 줄어들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장기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막 줄어듭니까? 줄어드니까 임차인들이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나빠지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자꾸 내요. 찾으셨어? 그래서 할게요. 그러면 하한제, 얘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해요. 임대료 규제. 거의 뭐 얘가 90%입니다. 자, 분양가 이따 배우시겠지만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고 하죠. 상한제.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균형 임대료. 그래서 우리가 시장 임대료라고 합니다. 지금 1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양이 있다면은, 자, 이거는 상한제라는 것은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저임금제는 그 가격을 놓고 그냥입니까? 밑으로 못 내리는 겁니까? 이거는 못 내리는 거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지. 그렇죠? 임대인을 위한 거야? 임차인을 위한 거야? 임차인. 그럼 가격을 높여야 돼? 가격을 내려야 돼? 높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균형을 만약에 1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초과 공급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가격을 또 내리기도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손 들어봐. 위에서 흔들면 무슨 공급? 초과 공급.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죠. 그럼 우리가 80만 원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갈게요. 지금 최고 가격제라는 건 그냥이야 그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야. 못 올리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다 100만 원 받고 있어. 얼마 받고 있어? 근데 어떤 미친놈이 120만 원을 받아. 그럼 글로 임차인이 갈까 안 갈까? 안 간다. 대답해야 돼 이거. 가 안 가? 팔이 날려. 그지? 그럼 그냥 이제 가격을 내려야 돼. 내려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정책을 쓴 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지? 야, 원래 얼마였어? 이거 얼마 받아? 100만 원 받아요, 다. 그죠?
근데 이놈만 1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이상 못 올린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요 다시 100만 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야지만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옵니까? 원래대로 시장에 오는 거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는 것도 발생 안 하겠죠? 그럼 초과 공급도 발생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지만 임차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또 다 까먹을까봐 의의 갈게. 자, 얘는 가격 하한제, 상한제. 상한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그 위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금융 임대료가 임차인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높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임대인 보호, 임차인 보호. 그럼 가격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 그럼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아까 저 120만 원 받았던 분 기억나지? 저분 그냥이야 다시 100만 원 받아. 그러면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경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예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나오잖아. 임대인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팔 날려. 임대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가격 높게 규제를 설정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 효과가 가격을 높였을 때야 낮췄을 때.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거기 파란 색깔이 밑으로 내려가 있지. 근데 가격을 낮췄을 때 효과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단기와 장기를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은 정부가 얘네들한테 100만 원에서 80만 원 줄이라는 건 그냥이야 싸게 팔라는 거야. 싸게 임대하는 거야. 그지? 그럼 임대를 할까? 안 하죠. 그럼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는 기간이 짧죠? 줄이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어떻게 했어? 단비. 알았어. 이거 잘하네. 단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여버려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공급을 못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 그럼 아까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였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균형에서 10개에 대한 균형이 있다는 것은 수요도 10, 임대인 임차인 다 10개 있죠. 그죠? 그럼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15개라는 수요라는 자체는 자, 초과 수요가 5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급은 10인데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럼 수요는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혜택을 봅니까? 보죠. 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그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소득이 재분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 임차인은 혜택이 있습니까?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단기에도 그냥요 초과 수요는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물량이 부족한데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여버릴까요? 그러면 물량이 더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는 비탄력, 탄력. 그럼 가격을 내리니까 공급을 줄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줄였어, 못 줄였어. 못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100만 원에서 80만 원에서 요것밖에 안 벌어졌잖아. 초과 수요가.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이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공급을 줄여도 되겠어요? 나 허락 받고 줄일게. 줄여도 되겠어? 그럼 이게 곡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이야 이 탄력적으로 가. 탄력적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공급을 그냥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럼 공급이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수요가 15개고. 그러면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까? 10개나 벌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냥요 더 공급이 부족해요. 아까보다 더 부족하죠? 그러면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그냥이야
양도 줄었죠. 양만 줄어 질도 떨어져. 그럼 보일러 설치해 줄까? 도배도 안 해줘요. 그럼 기존 임차인이 가갖고 사태질하는 거지. 야, 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방을 빼라는 거야. 방 뺐더니 방 나갈 데가 없지. 그럼 그냥 야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도배가 정이 들어야 그런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질적이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고 이동도 저하되겠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이야 이 뒷거래가 나타나. 그죠? 피 붙는 거 알아? 프리미엄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20만 원에 프리미엄 붙어버리면 40만 원에 이 시세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따라서 암시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극장에서 이제 매표소에서 안표 파는 아줌마가 보통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 음성적이에요. 이중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효과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 물량의 감소함으로 임대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임차인의 이동이 저하되고 또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이 또 저하되고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 있지만 신규는 그냥 외곽으로 나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죠. 혼잡하다. 임대인 갑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의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환 비용보다 전환을 위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해서 그냥입니까?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자 밑줄 쳐봐. 아까 단기 장기 기억나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감소폭이 적죠. 공을 못 줄이잖아. 얘기했잖아요. 그럼 단기는 그냥요 비탄력이야. 그럼 임대주택 수가 적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장기로 되니까 그냥야 공급을 더 감소해. 감소폭이 커지죠. 그럼 장기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량을 감소하는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질적, 아까 보일러 설치 안 해줬지? 질적도 저하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넘겨봐요. 아까 그 안표 파는 아줌마 알아요? 그럼 모자 쓰고 팔아요? 그죠? 일로 와봐요. 그럼 그냥이야 음성적인 지불이야.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무슨 시장?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암시장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그냥이야 이중 가격이에요. 그래서 음성적인 지불에 대해서 또 음성적인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은 지불 구하기가 더 어렵죠. 맞나요? 근데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 애들은 그냥입니까? 이미 있습니까? 신규 애들은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걸 많이 여쭤보는 게 아니 교수님 왜 가격이 떨어졌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물량이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냥 해야 돼? 안표를 사야 돼. 안표 사야 되죠. 암시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이 특히 기존보다는 신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 평가. 그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행된 그 공급이 감소하므로 임차인 부담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정책상 장기로 가야 돼요? 단기로 가야 돼요? 단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회에서 계속 저희들이 논문을 쓰고 그러다면 임대료 규제는 원래는 그냥요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단기보다는 장기에 가서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단타를 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제는 풀었던 걸로 봐요.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그러면 프린트를 이제 푸셔야지.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3번 문제.
자, 정부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져오는 것은 4번이 정답이죠. 자, 봐봐요. 임대료 상한제는 초과공급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왔죠. 그럼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초과공급이에요? 초과수요?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고치셨어요? 고치셨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도 아까 초과수요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임대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주거 이전이 촉진될까? 저하될까? 저하되죠. 단기든 장기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잠깐 단기는 초과수요가 적었죠.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초과수요가 더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맞아요? 그럼 어디가 더 초과수요가 더 많아요? 장기가 더 많은 거죠. 그런가요? 야매 해줄까? 따라서 위험한 야매. 이거는 초과수요가 줄지. 초과수가 늘어났지. 기간이 짧잖아. 단기는 초과수요가 줄고 장기는 초과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다음에 위험한 야매. 그러면 어디가 더 초과수요가 많아? 장기로 가서 초과수요가 많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어디에서 더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 장기에서 발생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해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지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자 어떻습니까?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잖아요. 단기 못 줄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단기 효과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셨어? 몇 번이 정답이야? 4번. 5번.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죠. 그렇죠? 높게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낮게 하니까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중가격이 형성된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할게. 1번. 상한제가 나왔다. 상한제는 초과 공급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초과 공급이야? 초과 수요야? 초과 수요고. 2번. 가격을 상승을 통제하니까 단기든 장기든 다 초과 수요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주거 이전이 촉진될까? 저하되겠고. 맞아요? 자, 아까 그냥 야매로 갔지만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는 건 그냥이야 장기야. 장기는 그냥이야 더 탄력적이야.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해서 단기로 나왔어요? 장기로 나왔어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량을 더 줄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효과가 있다?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높게 설정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연비 임대료 규제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한제다, 상한제다, 최저다, 최고다, 임대인을 보호하다,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차인. 가격을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균형으로 와요. 초과 공급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이해했습니까? 모든 효과는 그냥이야 가격을 낮췄을 때야. 낮췄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못 줄이니까 비탈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는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공급을 더 줄이니까 초과수요가 벌어지죠.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그 기존 임차인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동이 저하되고 질적도 저하되고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 가셨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